고대장 형님, 구독자지만 멤버십이 아니라 라이브에서 물어볼게요. 사실 멤버십 가입하셔서 12,000원 이상 본전을 뽑으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대연 롯데캐슬 5구랑 양우 내안의 8사랑 어디가 나을까요? 지방 상승 기간 얼마나 갈지 궁금합니다. 자, 원래 순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봐버려가지고 1살짜리 아기가 있는 부부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먼저 답변을 좀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분은 진짜 좀 다들 양해 바랍니다. 예. 또 형님이라고 하시네. 예. 고대장 형님, 구독자지만 멤버십이 아니라 라이브에서 물어볼게요. 사실 멤버십 가입하셔서 12,000원 이상 본전을 뽑으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대연 롯데캐슬 5구랑 양우 내안의 8사랑 어디가 나을까요? 자, 요런 거 헷갈리실 때, 자, 보세요. 롯데캐슬 레전드. 가고, 자, 롯데캐슬 레전드 왔죠? 5구잖아요. 5구면 25평. 정고점이 얼마인지 보세요. 7억 1,900, 거의 7억 2천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양우 내안의 정고점. 이거는 물론 5구 중에서 거의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정고점을 찍었겠죠. 6억 9천입니다. 6억 9천. 그래서 정고점이 롯데 레전드가 높았죠. 예. 그래서 이래 봤을 때는 롯데캐슬 레전드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격을 보자. 7억 2천인데 5억 후반. 5억 후반이네요. 5억 후반. 그 다음에 양우 내안에가 34평이 5억 후반에서 6억까지 하니까 레전드 24평이 낫겠네요. 네, 이 두 중에서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잘 모르는 지역, 제가 시간 관계상 전부 답변을 못 해드리니까 볼 수 있는 이 원리까지 같이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 아파트에 맞춰서 비교해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정고점이 뭐가 높았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정고점 대비 어떤 게 좀 더 저렴하느냐. 그래서 나는 2년에서 4년 정도 좀 짧게 본다. 그러면 단중기적으로 본다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걸 보셔야 되고, 5년에서 10년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 당장의 저평가보다는 세월이 결국 지나면서 많이 오를 거니까 입지 좋은 거를 보셔야 되고, 근데 이 두 개는 유사입지잖아요. 유사입지라면 정고점과 현재 정고점 대비 하락 못 간 거, 이런 가격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참고로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 많은 분들을 답변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너무 정고점 대비 하락을 보는 거 아니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 사이클, 입지, 개발 호재, 이거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그 내에서 이제 가격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보는 겁니다. 예. 개발 호재라는 거는 북항이 개발된다. 이미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북한 개발된다고 다녔고요. 뭐 평택도 다니고 개발되는 곳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개발하고 있다, 그 위치 어느 정도 됐다는 이미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가격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마지막에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가격을 한 번 더 언급 드리는 거고, 당연히 개발 정보나 이런 거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랑 또박이님이랑 같이 찍은 영상에 보면 부산의 전 개발 계획을 다 다룬 영상들도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강의도 있고, 저희가 있는 뭐 지도도 있고 책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방 상승 기간 얼마나 갈지 궁금합니다. 자, 부산은 우선은 상승이 가는 조건이 있고 하락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는데, 첫 번째는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여기 적어드릴까? 자, 수요 1번 수요, 2번 공급, 그 다음에 가치, 가격 대비 가치, 가격 앤 가치. 그 다음 4번 이제 금리와 유동성, 그 다음에 정책. 저는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렇게 5가지 요인을 보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요 위에 3개입니다. 위에 3개. 네. 자, 정책 봅시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치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들어섰듯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딱 들어오면서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규제를 했고요.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라고 더 센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은 그대로 꼬꾸라졌고 대구라든지 서울은 이제 비슷한 규제 혹은 더 센 규제가 들어왔는데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면 모르겠지만 또 비슷한 지금 뭐 그렇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이제 오더라도 결국에는 그 지역의 시장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는 주택이고 투자자도 있지만 실거주자가 받쳐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몇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이게 통계 데이터를 보면요. 이거를 못 본 사람은 어떠냐면 실거주자는 그대로인데 투자자가 탁 들어오면서 가격 올린 것 같잖아요. 그거는 잠깐 일시적인 거고요. 결국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실거주자가 와줘야지 크게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라는 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의 큰 항공모함 같은 이거를 많이 읽어가거든요. 예. 이 실수요는 정책은 실수요를 정책 규제하기도 좀 쉽지도 않고 또 실수요에 불이 붙은 곳은 이 정책 때문에 휘청휘청이는 게 좀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요거는 2차적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1차적 요인은 위의 세계입니다. 그만큼 위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세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플하게 보면 저는 이제 복합적으로 보지만 이거를 심플하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요는 그때그때 변해요. 우리 한두 달 전이랑 지금 다르고요. 1년 전이랑 또 지금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하면 좀 식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공급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막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여기 공급과 가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건설사의 공급 물량은 뭔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건축 기간만 3년 전후가 걸립니다. 한 3년에서 3년 반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제 인허가를 받고 이런 데까지가 거의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도 이제 아파트는 빵처럼 찍어낼 수 없잖아요. 이러는 게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이 있어야지만 이제 지금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도 이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부산 시장을 보면 시장이 그동안 안 좋았고 PF 대출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건설사가 큰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르거든요. 집값이 오르고 나면 가격만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공급을 하자. 혹은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성이 잘 나오니까 그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럼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우선은 공급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이 가치 대비 얼마나 비싸냐 싸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부산은 아직까지 지금은 저평가 상태거든요. 그러면 부산이 일단 떨어지려면 고평가 플러스 그 다음에 공급이 많거나 혹은 수요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요때는 정책을 탁 때리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부산을 보시면 고평가 상태였고요. 서울을 보면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근데 서울은 2017년에 공급까지 없으니 수요를 억제하더라도 가격이 올랐던 거고 부산은 이제 고평가 상태인데 정책을 때리면서 수요 억제가 돼버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공급까지 많았어. 그러면서 더 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은 일단은 공급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격도 저평가입니다. 한 4, 5년 오르다 보면 이제 고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상승이 둔화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공급량을 보려면 부산이 매년 필요한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이 16,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더하기 50%를 하면 24,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32,000세대가 공급이 되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32,000세대가 오면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물량 앞에 장사 없다가 이 32,000세대입니다. 근데 24,000세대부터는 24,000세대 공급부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주 물량을 계속 보시다가 24,000 공급이 되네. 요 빨간 선을 뚫고 예를 들면 요때
23년도처럼 26,000 가구가 공급됐잖아요. 요때처럼 24,000세대 공급이 예정되네. 요거 보고 선행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이제 인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하고 그다음 착공, 그다음 준공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을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000세대가 나오면 요때는 좀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네. 아니면은 부채를 좀 줄여 나가는 게 좋다. 자,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저도 투자자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10년 이상 계속 꾸준히 한 주도 안 쉬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언젠가는 수익이라는 큰 열매를 맺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신규 프로그램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도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라이브 방송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고대장에 12,000원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